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상 첫 4월 개학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학사 일정 조정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집단 감염의 우려는 줄었지만 학습과 생활지도 공백 등이 우려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4월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 대부분 학부모들은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집에만 있는 거 보기 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개학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인 수업 일수를 10일 감축하도록 권장하는 등 학사 일정 조정으로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고 고3 수험생을 위한 입시 특강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진학도 지원합니다. 교육부에서 권고한 대로 각 학교는 수업 일수를 10일 감축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대입 지원관이 상담을 지속하고 수험생을 위해 자체 제작한 주제별 입시 특강 동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개학 연기에 자녀의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맞벌이 가정 등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수업 공백이 학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6교시 할 거를 8교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또 힘에 부칠 것도 같고 그리고 이게 학습을 따라가는 것도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얼른 가서 학교 가는 게 낫죠.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은 연장된 휴업 기간에도 긴급 돌봄을 이어가고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병과 휴업 장기화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학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의 개학 연기 등 교육계도 코로나19에 따른 혼란과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코로나19는 새학기 대학교의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학교가 개강을 미룬 데다가 한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캠퍼스에는 새학기 분위기가 사라졌는데요.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대학가의 상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느껴질 캠퍼스가 조용합니다. 썰렁한 건물과 운동장에서 새학기의 설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16일부터 강원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등 도내 일부 대학들이 개강을 했지만 이런 풍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강 이후에도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이나 보고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수업이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16일에 개강하기로 했던 상지대는 일주일을 더 미뤄 23일에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학사 일정도 바뀌고 온라인 수업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신입생분들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학교 일정 같은 걸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입생은 신입생대로 아무것도 몰라서 어려워하고 편입생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상지영서대랑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죠. 상황이 막막한 건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미뤄지면서 특수를 기다렸던 대학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강 총회 등 학생들의 모임이 많아 1년 중 3월이 가장 바쁜 대학가 상권. 하지만 지금은 개강이 미뤄진 데다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가 더 늦춰지면서 3월 수입은 바닥입니다. 우산동 요 상지대 이쪽 관련 사항은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좀 운영이 되는 실정인데 지금은 학생들이 등교 없이 단절돼 있는 상황이라 장사는 아예 안 된다고 4월은 돼야 학생들이 오는 상황이라 결국 임시 휴업에 들어간 가게도 생겨났습니다. 상지대 후문 쪽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식당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합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너무 심각해. 우리 집뿐이 아니고 저런 커피숍 이런 집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보면 진짜 5만 원도 못. 그래서 아예 문 닫고 쉬잖아. 임시 휴무 써붙이고서. 점포 임대료를 한 달 동안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곳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한 상황.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랜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 주변인 정선 사북과 고환 지역은 마치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호텔 로비 곳곳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카지노 입구는 출입을 막는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사업장에 대한 휴장을 시작한 건 지난달 23일. 이로 인한 손실도 1,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카지노는 현재 한 달 가까이 지금 휴장 중입니다. 저희로서도 매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제일 우려되는 것들이 지역 경제가 같이 많이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타겟책을 좀 여러모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전체 직원 가운데 2,800여 명이 임시 휴직 상태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휴직자 수를 더하면 4,400명이 넘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랜드 인근 고환 사북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창 운행을 해야 할 택시는 곳곳에 서 있고 상당수 택시는 운행을 아예 멈췄습니다. 상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사북 전통시장입니다. 찾는 이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문을 연 점포조차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일부 상인들은 문을 닫지 못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손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 강원랜드 문 열어야 조금 있는데 강원랜드 바라고 사는데 거기 문 닫아 놓을게 뭐 이래 갖고 하루 종일 있어도 문만 열어 놓지 한 개 팔리지도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연 식당은 재료비 부담으로 장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 랜드 아니면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 물건 해놓으면 반찬이고 뭐고 일단 다 버려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강원랜드는 일단 오는 23일까지 휴장을 결정한 상태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휴장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휴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선 사북 고환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외출하지 말고 1339로 문의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를 이용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은 물론 중소상공인부터 자영업자까지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졸업식 등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외출과 소비가 줄면서 지역 농가도 예외는 아닌데요. 제때 판로를 찾지 못하면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는 화훼와 감자 농자를 돕고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착한 소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는 2월과 3월은 화훼 농가의 대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돼 지역 농가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매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 폐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경매가 자체가 한 25%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 25%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한 7.5%가 떨어진 거예요. 일일이 많이 들고 이게 종자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다 마이너스 거예요. 지역 화훼 농가를 돕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꽃선물 릴레이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사무실마다 다양한 꽃들을 놓아 적막하던 사무실을 화사하게 바꿉니다. 꽃이 일단 사무실에 있으니까 좀 분위기도 화사해지고 사람들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 화훼 농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 대표 농작물 중 하나인 감자도 재고가 넘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착한 소비 행렬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이 좋아 도내 감자 생산량은 20% 이상 증가한 반면 계약 연기 등으로 판로가 줄어 재고가 11,000여 톤에 달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11일부터 트위터와 SNS 채널 등을 통해 10kg에 5,000원의 초특가 판매 행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택배와 포장비를 지원해 가격이 저렴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착한 소비가 이어지면서 8,000여 상자가 2분 만에 매진되는 등 연일 완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손 돕기까지 나서는 등 도내 농가를 위해 감자 재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판매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입이라도 쓸 수도 없고 그러면 폐기 비용이 또 상당 부분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가 파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어떻게 되든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재고를 이제 없애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계속 이어서 하면은 완판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내식당 휴무일 지정과 지역 식당 이용하기 등 착한 소비 운동이 다양화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에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강원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고 또 문을 열어도 전기세도 못 건지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시장 골목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국방개혁, 여기에 코로나19까지 접경지역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시리에 빠진 상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화천군청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켓 챌린지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마켓 챌린지는 군청 각 부서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반 주민들까지 자발적인 재래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화천군에서는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와 외부 식당 이용하기 등 마켓 챌린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 5일장이 열리는 날이지만 시장은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일장 개장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춘천시가 조사한 결과 풍물시장은 평소에 비해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중앙시장 방문객은 무려 70% 넘게 감소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형 4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경제 살리기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11,000여 명에게는 이달부터 공공요금과 지방세 감면 등 한 명당 125만 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다음 달 추가 경정 예산 300억 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자금 2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이 실제 어떻게 피해 상황이 누적돼 있고 상황의 심각 정도가 어떤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정말 진심을 갖고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 강원 관광 1번지 동해안 지자체들은 관광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청정 캠페인과 각 상점마다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땅끝까지 추락한 강원 경제. 각 지자체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 속에 많은 풍경이 바뀌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서 점심 식사를 3부제로 나눠서 하는가 하면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책을 빌리는 이른바 북드라이브 스루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의 점심시간.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줄로 앉아 밥을 먹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직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반으로 줄어든 대신 점심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부제로 나눠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습니다. 근무하시는 1,700여 명의 근무 직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점심시간을 분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같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칸막이도 등장했습니다.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투명한 가림막을 둬서 직접적인 접촉을 예방합니다. 민원인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별도로 마련한 선별 민원실로 안내합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사람들이 내리지 않고 마스크를 쓴 직원에게 책을 받습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휴관이 길어지면서 도서 대출에 대한 민원이 늘자 지난 16일부터 북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네, 그동안 그 책을 보지 못하셔서 많이 조급하신 데 있고, 또 학생들이 개학이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북수를 시행함으로 해서 시민들께서 시민들을 독서함양은 물론 어린이들의 학습 지도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2,000권이 넘는 책이 대출됐습니다. 너무 좋게 생각했어요. 너무 답답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이거 하니까 책을 못 빌려보던 걸 빌려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19가 만든 낯선 풍경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역시 열기가 뜨겁습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여야 경선 승자 2명의 맞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자인 장신상 예비후보는 38년간 횡성군 공무원으로 일하고 군의원을 지냈습니다. 오랜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군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미래통합당 대표주자인 박명서 예비후보는 재선 군의원과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횡성군 새마을지회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장을 역임해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상반된 경력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이광재 후보와 횡성의 원경환 국회의원 후보 같이 합심해서 제가 1년 동안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해온 일입니다. 사실은 강원도와 원주시와 횡성군이 만나서 이 문제를 놓고 해제 방안을 찾는다면 횡성 한우 상표 갈등 해결 방안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축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는 조정자 역할을 해서 더욱 발전하는 횡성 한우 브랜드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그 자존심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횡성 한우의 발전 방향을 찾는다면은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번 선거 각 후보의 출신 지역이 공급면과 둔내면으로 달라 인구 밀집 지역인 횡성읍의 표심이 관건입니다. 여야 전직 군수 2명의 연이은 낙마를 경험하면서 더욱 엄격해진 중도층의 잣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후보의 선거 사무소처럼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횡성군수 보궐선거. 승자는 누가 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성군수 재선거도 후보자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 공천이 마무리된 가운데 무소속 후보까지 4파전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성기석 기자가 고성군수 후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 끝에 한명준 후보가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한명준 예비후보는 오랜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2번의 군의원 생활을 통해 다져진 경험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한 후보는 급격히 줄고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 산업 육성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끄는 세계 산업, 농업과 수산업과 관광업의 전반적인 부진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윤승근 전 군수가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윤승근 후보는 현직 군수 낙마로 상처난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통일 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구 개발과 쇠락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흐트러진 민심을 좀 추스리고 또 군정 공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사업들이 주춤해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군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선 김규식 예비후보는 강원도에서 쌓은 오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토지를 조사해 여러 산업에 쓸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농민들은 생산에만 주력하고 가공과 유통 판매는 행정이 책임질 수 있도록
특산물 유통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군수도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33년간 강원도청에서 닦은 행정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기업 유치 전략이라든지 각종 규제 해소 방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 사항을 역시 무소속으로 나선 조이교 예비후보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에서 37년간 쌓은 공직 경험으로 군정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동해 고속도로와 동서 고속철 등의 고성 연장을 꼭 이뤄 고성군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성군을 사랑합니다. 저는 고성군정에서 37년 동안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이 토박이 행정가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 속초, 양양, 인제, 화천, 양구를 보시면 전부 토박이 행정가들이 시장 군수를 하면서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고성 군수 재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습니다. 초반 4파전에 형성된 이번 선거에서 고성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춘천 김진태 의원이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도당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권성동 국회의원 탈당으로 공석이 된 도당위원장직을 김진태 의원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또 김진태, 염동열, 이철규, 이양수 국회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 중에 유일하게 미래통합당 공천자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의 경선 결과는 20일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중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관광 활성화 여건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달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예산 1,200억 원을 투입해 생계 안정 대상자 19만 5천 명과 소상공인 7만 8천 명 등 총 30만 명에게 4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5대5의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과 해운, 교통 등 업계에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항공, 교통, 해운, 수출, 관광 등 업종별 긴급 지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6월부터 예정된 항공업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율도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운항 재개 시까지 전액 면제할 방침입니다. 버스업은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전환될 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해운업도 한일 여객 노선 국적 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17일 폐강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이를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의회는 폐특법 종료가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폐강지역 자립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폐특법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내 폐강지역 모두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폐강지역의 경제 회복을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폐특법 연장을 공약으로 반영해 이 폐특법이 반드시 연장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해시가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 51%가 미신고 숙박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된 숙박업소는 156곳, 미신고 숙박업소는 16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위반 44곳,
건축물의 용도 변경 49곳, 기준 면적 초과 45곳, 미신고 업소 25곳 등입니다. 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이 중 13곳은 형사고발과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봄은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 위험이 큰 시기인데요. 특히 강원도 영동 지역은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서 그 어느 지역보다 긴장감이 높습니다. 산불에 어떻게 예방하고 또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소기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또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산불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봄철도 다가왔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불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의 설립 배경과 그 네. 기능 역할이 중요한데요. 네. 설립 배경으로는 그 대형 산불이 늘 강원도 동해안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대응 강화를 위해서 2018년 11월에 강원도 소속의 소방, 그다음에 산림, 그다음에 그 동해안 6개 시군, 그다음에 기상청, 산림청으로 구성된 산불 최초의 협업 조직입니다. 네. 그 기능을 말씀드린다면은 동해안 6개 시군의 헬기, 장비, 인력 등 산불 진화 자원을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산불 최초의 협업 조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도 겨울바람이 가장 건조할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하지만 실제로는 4월에 부는 이런 봄바람이 뭐 습도도 낮고 또 여기에 겨울처럼 산에 눈이 없어서 이런 낙엽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좀 어떤가요? 예, 그 산불이 요즘 뭐 연중화 추세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아직까지도 그 네.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을 보더라도 강원도 산불 건수가 동해안 지역만 164건이었는데 한 54%가 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또 참 안타깝게도 뭐 1996년 고성 산불이나 2000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2005년에는 양양, 그리고 또 2019년에 발생했던 이런 산불들이 대부분이 다 이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동해안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해안 산불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 그 10년간 그 동해안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한 164건의 산불이 있었는데 네. 그중 대형 산불이 8건이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네. 계속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2017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예,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무래도 산불 발생 원인이 이제 행락철을 맞이해서 강원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 또는 네.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농사철을 앞두고 영농 부산물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논밭드렁 태우기 이런 원인들로 해서 그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요. 대부분의 입산자 실화라든가 네. 실화성 산불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그러니까 인재로 인해서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또 산불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보통 이제 산불 발생하는 기간에 양간지풍,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간지풍이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태백산맥을 넘는 이런 바람이 또 때로는 시속 15m/s의 태풍급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산불을 몰고 오는 태풍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독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동해안 지역은 그 기후적,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단순한 소나무림의 산림 수종이 네. 대형 산불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바꿔 말씀드린다면 봄철에는
그 양간 지풍과 폐인 현상, 또 그리고 남고 북저 형태의 기압 형태로 인해서 역전층이 생깁니다. 네. 그 역전층이 생기면 바람에 강풍이 불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 풍속은 뭐 평균은 한 15m 세커가 되지만 순간 풍속 한 30m가 넘는 그런 네. 강풍이 불고요. 또 그런 강풍으로 인해서 불티가 비산되는 거리가 뭐 100m, 200m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는 대부분의 산림이 소나무림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그 송진이 인화 물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네.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소나무의 송진 같은 것들이 인화작용을 해서 예, 더욱더 그렇습니다. 불씨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동해안에 산불이 참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예, 봄철 그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적인 산불과 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에서는 3월 15일부터 네. 4월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상황실 요원을 보강한다든가, 또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준비태세를 점검한다든가, 또는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산불 위험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맞이해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는 국방부, 네.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런 데서 별도 인력을 이제 파견받아서 네. 상황센터 상황실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서 산림, 소방, 군부대 등에 있는 유관기관 헬기를 총 12대를 전진 배치해서 네. 신속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야외 활동의 증가와 영농 준비,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등 입산자 부지런한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해안 6개 시군의 담당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산불 드론 감시반을 운영해서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소각 산불의 예방과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발생하면은 산림청과 또 군용 헬기 이렇게 합동 작전이 일어나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산불 원인 대부분 인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재로 발생했을 때에 뭐 산불 원인이 되는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그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네. 또는 이제 입산 통제 구역을 무단 출입한다든가 할 네.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네. 산림 100m 이내 연접 지역에서 불을 낼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이제 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면은 참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 이렇게 봄 시즌에는 아무래도 작은 불씨에도 참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산불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산불로 인한 그 산림을 원상 회복하는 데는 학자에 따라 물론 많이 다르겠지만 네. 보통 이제 40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시에는 그 생물의 그 다양성이 감소한다든가, 또는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또 기후 변화가 바뀌고 임산물에 대한 소득이 상실되는 등 네.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하는 시간까지 40년에서 100년 정도가 걸리고, 이제 뭐 농작물 피해를 포함해서 생태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예, 산불이 발생하면 동해안 지역의 가용 헬기와 그다음에 진열 인력을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네. 공중과 지상에서 유기적인 그 진압작전을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고요. 또한 필요시에는 이제 시군이라든가 시도의 자원을 받아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적정한 시기에 진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화재 진압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산불은 통상 이제 30분을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고요. 네, 30분이요. 예, 30분 이내 신속한 진화가
그 생명 또는 그 대형 산불로 번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핵심 요소가 됩니다. 네. 따라서 초동 진화를 위해 골든 타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산불 진화해의 그 실동한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립해야 되겠고요. 네. 특히 산불 위험 시기에는 특별 대책 기간 중에는 먼 거리 지역, 고성 지역에는 대형 헬기를 2대를 전진 배치해서 대응하고 네.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는 대형 헬기 2대를 배치해서 네, 조금 진화에 빠르게 착수할 수 아무래도 있도록. 이제 골든 타임 유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산불을 발생했거나 이렇게 현장에 갇히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그 산불을 목격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119나 산림부서 또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행정관세에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셔서 신고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산불 발생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즉시 하산하시거나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 산불은 바람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진행 방향을 유의 있게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안전지대가 없을 때는 네. 불이 지나간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바위라든가 이런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대피할 시간이 없다 할 경우는 불이 지나간 자리 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긁어내고 네. 지면에 움츠른 자세로 얼굴을 묻히고 그다음에 산불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방관서라든가 행정관서에 신고나 구조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 관계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더 선제적으로 이런 대응에 맞서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것들을 조심하고 또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로 인해서 농산 부산물 소각 행위라든가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또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요. 또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 하시더라도 라이터라든가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림 또는 산림 가까운 지역에서는 흡연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이런 네.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흡연 행위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담배꽁초로 네. 인한 화재도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정도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산불 예방 활동도 이전과는 조금 풍경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그 진화대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그 안전 수칙을 좀 준수해주고 있고요. 또 예전에 다르게 예전에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홍보 활동했는데 지금 이제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네. 지금은 그 이제 언론 미디어 홍보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렇다면 산불 발생 시기가 4월 5일 이렇게 식목일 전후로 크게 나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2주 정도 있으면은 봄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시기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취약한 시기인 만큼 대응책을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청명 한식일이 네. 주말과 겹쳐져 있습니다. 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성묘객들과 상춘객들, 또 등산객들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네. 논밭두렁을 태운다거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한다든가 또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소각 행위가 사실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러한 그 산불 발생 우려에 따라서 특별 단속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또 요 시기에는 저희가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네. 신속한 그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또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그 특별 대책 기간에는 동해안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동부지방산림청 네. 관계기관에서도 특별히 단속반을 편성해서 네.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또 계도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소각 행위에 대해서 산불 발생 우려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또 단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에 산불 예방을 대응하실 때 또 이렇게 아무래도 기후나 또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점과 또 앞으로 산불 대응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봄철에는 기후적인 영향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비해서 눈도 많이 오지 않았고 네. 강수량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불을 태우더라도 나는 충분히 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사실 가지고 계신데 네.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사실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어려운 점 같은 게 있다라면은 네. 사실 이제 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함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실정이 좀 많이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네. 이제 드론을 좀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네. 그런 드론 그 활용 효과도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전과 다르게 또 대응 체계도 또 강화됐을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예, 작년 그 고성 속초 지역 네. 또는 이제 강릉 동해 지역 산불 이후로 강원도 지역에 그 초대형 헬기가 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존 헬기는 이제 3,000리터의 담수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 들어온 초대형 헬기는 8,000리터. 네. 그러니까 지금 대형 헬기 한 2~3배 이상의 담수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헬기가 강릉 항공관리소에 1대, 네. 또 원주 항공본부에 1대, 강원도 지역에 2대가 들어와 있고요. 네. 또 그 기존에 특수 진화되는 그 산림청 소속 동해안 지역에 3개 그 구균 관리소만 배치됐었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그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에도 네. 2개조 한 24명이 특수 진화대가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대형 헬기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강릉에 있고 한 대는 원주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그래도 아무래도 대응 체계가 잘 확립돼 있으면서 참 든든하기도 한데요. 또 지난해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또 국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면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받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의 또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 산불 지금 아직까지 큰 발생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예전에 그 통계를 보면은 한 해 보통 동해안 지역에서 한 16건의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한 10건에서 한 12건 정도 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다행히 한 3건 정도 0.07헥타 네. 사실 뭐 미미한 수준이죠. 네. 앞으로 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3월 말에서 4월 초 이르는 요 시기에는 저희 그 산림관계부서에서 많은 그 노력과 그다음에 단속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겠고요. 네. 또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 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우리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이 돼 이런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관리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끝으로 봄철 산불 예방과 또 이제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그 산불 예방에 대한 그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네.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실천 사항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림 내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기, 네.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안 버리기, 네.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기, 네. 또 농산 부산물이라든가 논밭두렁 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동해안 지역에서 물론 이제 그 봄철에는 남서풍 또는 서풍, 편서풍의 영향으로 해안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동풍 영향을 받을 때도 밤엔 또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풍등을 날리거나 네.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 이런 네. 행위를 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는 데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흡연 행위와 쓰레기 소각 이렇게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과 관련된 행위들을 좀 금지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원인으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바꿔 말하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가지면 화재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피해까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대한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봄철 대형 산불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소기훈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